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파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하룻밤 사이 기온이 20도 넘게 뚝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됐는데요. 특히 제주와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까지 예보돼 귀경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했던 낮과 달리 해가 기울자 거리엔 냉기가 감돕니다. 점점 더 세지는 찬바람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져 내일 아침엔 철원이 영하 23도, 서울도 영하 17도까지 내려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낮과 비교하면 서울은 20도, 철원은 25도 넘게 급강하하는 겁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이보다 10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연휴 다음 날인 모레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영하 18도, 한파가 드문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동파 위험도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동파 예보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계량기 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수 있어 보온제를 보충하고 밤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한파와 함께 제주와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까지 예보됐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엔 최대 70cm 이상, 제주 해안과 호남 서쪽 지역에도 5에서 최대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호남 고속도로 등을 지나는 차량은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화진 기자,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CCTV로 현재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양재 부근입니다. 많은 귀경 차량 몰리면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 차량으로 혼잡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순성교 인근입니다. 서울 방향 차량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느릿느릿 주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목포 방향은 차량 흐름 원활합니다. 이어서 서울 양양선 이천 1교입니다. 서울 방향 차량들 정체가 계속되면서 속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대구에서는 4시간 10분, 목포에서는 4시간 2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전국 교통량은 513만 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아침부터 이어진 귀경길 정체가 지금부터 점차 풀려서 내일 새벽 1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7개 고속도로 13곳의 갓길을 개방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상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로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확인된 뒤 3년여 만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천만 8,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3천만 명 돌파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를 감안할 때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3명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단 누적 확진자 수는 2회 이상 재감염자 사례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10명, 사망자는 26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잦아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학교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과 약국,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환기가 어려운 산밀시설, 고위험군 등은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권고에 따라 산밀 환경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반등과 변이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백신 추가 접종 등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LA 인근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 70대 노인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증오 범죄를 포함해 용의자의 가족이나 주변 불화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특공대원들이 용의자가 탄 차량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앞유리를 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보니 용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Our sheriff's SWAT team approached and cleared the van and determined the suspect sustained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and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72살의 아시아계 노인으로 확인됐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간 21일 밤 몬터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곳에서 댄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을 향해 대용량 탄창이 달린 반자동 권총을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몬터레이 파크시는 아시아계가 65%를 차지하며 특히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숨지거나 다친 20명도 대부분 중국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옆 동네의 또 다른 댄스 교습소에 난입해 2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총기를 빼앗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suspect went to the Alhambra location after he conducted the shooting, and he was disarmed by two community members who I consider to be heroes. 사건 초기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용의자 개인의 원한이나 주변과 불화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26일까지 미국 내 모든 공공건물의 조기 개양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LA 카운티 몬터레이 파크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크게 완화되면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며 여행업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커져 가뜩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계획 중인 20대 여성.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보상 심리 같은 것도 되게 크게 이유 중에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친구 중에 뭐 한두 명 이상은 항상 좀 해외에 나가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20분의 1로 줄었던 해외 여행자 수는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한 여행사에선 이 기간 해외여행 예약이 지난해의 70배나 됐습니다. 이전에는 동남아나 일본 문의가 거의 없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몇백 배의 그 체감을 느낄 만큼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여행객이 해외 여행자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외여행이 활발해질수록 여행자 수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행 수지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수십억 달러 이상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경기가 좋을 땐 괜찮지만 올해처럼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수출이 부진해질 경우 여행 수지 적자까지 커지면 우리 경제의 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수지 전체적으로 적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 대외 신인도가 많이 악화가 되고
한국은행은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당분간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진 지난해 멸균 우유 수입량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멸균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만 3천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멸균유는 초고온에서 가열 처리한 우유로 상온에서 두세 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경연은 2021년 이후 국산 우유 가격 인상으로 수입 멸균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수입량 비중은 폴란드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수확을 포기한 배추가 최근 효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 가공업체들이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가 막혀 버려지던 배추로 이른바 못난이 김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품질도 뒤처지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녘에 얼어붙은 배추가 질비합니다. 풍년으로 산지 가격이 반토막 나자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추를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지역의 가공업체들이 사들여 김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못난이 배추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먹어보면은 상품성 있는 배추보다 그 배추가 더 맛있어요. 이른바 충북산 못난이 김치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시범 생산한 30톤이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전국 유통망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100톤을 판매 중인 가운데 해외 수출도 성사됐습니다. 일반 김치 못지않은 품질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생산에 대한 생산 비용만 들여서 소비자들한테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한 30%가량 싸게 일단은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또 다른 못난이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바르지 않게 약간 삐뚤하게 생긴 그런 과일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못난이 시리즈를 개발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빛난 못난이 마케팅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농민과 농산물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설산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 장병들인데요. 뜨거운 열기로 추위를 이겨내는 해병대의 설안지 훈련 모습을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눈에 뒤덮인 산속. 적 요인 저격 임무를 맡은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침투합니다. 위장복을 입은 대원들이 적진에 은밀하게 접근하고 저격수가 표적을 단번에 명중시킵니다. 임무를 완수한 대원들은 스킬을 이용해 적진에서 벗어납니다. 연막탄을 터뜨려 적의 시야를 가리고 부상자도 무사히 피신시킵니다. 체감온도 영하 17도의 강추위 속에 실시된 해병대의 설안지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2사단 수색대대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금 당장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해병대다운 전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하려면 강인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15도! 45도! 15도! 부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설안지 훈련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해병대는 올 상반기 미국 해병대와 사단급 규모로 확대된 연합 상륙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지난 여름 전례 없는 폭염과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이 이번엔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스키 월드컵 대회가 취소될 정도로 눈이 적은 알프스 산맥 주변의 스키장들은 그야말로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이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눈이 무릎 높이 이상 쌓여 있어야 할 스키장 곳곳이 잔디밭입니다. 스키의 본고장 알프스에서도 스키를 타려면 산 중턱 이상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월드컵 스키 대회는 끝내 취소됐습니다. Sehen, wir stehen hier im Zielauslauf. Es ist einfach auf lange Frist keine Wetterbesserung und auch keine Temperaturveränderung, zumindest nicht so. 프랑스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산맥 자락의 유명 스키장들은 올겨울 눈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이상 고온으로 산 정상 부근에선 눈사태가 발생해 오스트리아에선 스키 선수 3명이 부상을 입었고 몽블랑 산행을 하던 영국 관광객 1명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Alp region, there is artificial snow, but if you see in the Balkan region, until today most of the ski resorts they didn't open. 1월 초 낮 기온이 섭씨 20도를 넘기자 스페인 남부 해변에는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깁니다. 바다에 몸을 던진 이들도 보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섭씨 10도를 넘겨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스페인 빌바오 지역의 1월 기온이 섭씨 25.1도를 기록한 것도 처음 생긴 일입니다. The summer for Europe was the warmest on record, so there's kind of a seasonal record broken. Then there were a number of heat waves where, for instance, the temperature of 40 degrees was reached for the first time ever in the United Kingdom. 지난 여름 폭염과 산불,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이 올겨울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따뜻한 기온을 기록하면서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서서히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7도로 오늘보다 20도 가까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텐데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레는 영하 18도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안가와 강원 산지, 경북 일부 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강한 돌풍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7도, 철원이 영하 23도, 전주 영하 11도, 대구 영하 11도로 혹한의 주의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2도, 청주 영하 10도, 전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에 머물면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또 호남과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눈도 내리겠습니다. 대설이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은 최대 70cm 이상 예상되고요. 호남 서해안 최고 30cm, 그리고 호남과 제주는 5에서 20c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눈이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배편과 항공편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